양원의 소송 이야기를 찍으신다고요? 네. 네.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좀 봤습니다. 예. 뭐 판결 선고 난 지가 조금 됐는데, 네. 예, 보고차,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뭐 결국 그 남부에서 진행 중이던 2심 사건, 우리 철거,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또 지료까지, 그 2심 사건이 이제 승소가 네. 났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사행위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이김으로써 네. 그동안 이게 쟁점이 됐기 때문에, 이게 관건이 됐기 때문에 그게 좀 보류 중이었는데, 사행위 소송 선고 나면서 예상은 했죠. 네. 선고 잘 날 것이다. 했고요. 좀 그 7월 14일 날, 네. 7월 14일 날 이제 판결 선고 났고, 그 다음에 2주가 지남으로써 확정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철거도 구할 수 있고, 또 치료 청구를 통해서 경매도 지금 경매 진행 중이었다가 네. 집행정지 됐지 않습니까? 네. 예, 집행정지 풀어서 계속 경매 진행도 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상태까지가 다 완벽하게 이제 다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저 통화도 했고요. 네. 지금 합의 중인데 좀 뭐 조율할 게 있어서 네. 예, 조금 네. 시간이 걸립니다. 네. 예. 뭐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우월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합의를 잘 이끌어 가는 게 앞으로 이제 관건이죠. 그렇죠. 네. 예. 자, 이 사건 뭐, 어떠세요? 저는 뭐 제가 이 사건 이제 담당하면서, 네.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랄까요? 음. 그 부분은 이 본의 아니게 이제 재판이 좀 오래 가면서, 네. 우리가 그 감정을 한 번 더 했던, 지료 감정을, 원래 이제 1심 할 때 판결 받기 위해서 감정을 했더니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네, 월 500. 그렇습니다. 월 500이 나왔는데, 2심 재판이 갑자기 이제 답보 상태가 되면서, 그러니까 사행위가 걸리면서 그렇죠. 너무 늘어졌죠. 네, 늘어지게 되면서, 네. 이거 그냥 뭐 마냥 기다리기가 좀 답답하고, 그 다음에 하필 그때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기대 이율? 기준금리?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금리가 올랐잖아요. 올랐죠. 네, 2배 이상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22년 연말 정도가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고기화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 기대이율 적정 그 차임 이런 부분을 다시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잘 받아들여져 가지고 네. 그게 한 20%가 올랐죠. 예, 610만 원.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게 또 변호사 생활하면서는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변호사님도 철거 소송과 지료 소송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한 100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처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 감정에서 올린 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기대 이율 자체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오르는 경험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뭐 이제 감정 받다 보면은 감정 결과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조금 미흡하고 이런 느낌은 많이 갔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감정 신청을 하면은 그 결과가 똑같이 나거든요. 뭐 주변에는 이만큼 받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런 게 달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감정평가사들의 기준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재감정 신청해봐야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이 사건은 마침 이제 기대이율이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좀 오르는 때라서, 네. 작년 연말에 하여튼 저도 대출을 갖고 있지만 네. 대출 이자가 2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이게 감정평가가 달리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딱 20%가 올랐고요. 그게 저는 뭐 제가 이제 처음 해봤던 그 경험이고 되게 고무적이었죠. 2년 12월 기준으로 감정을 했었는데, 네. 그때 610만 원 정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또 1년 지난 시점에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돈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기판력. 기판력.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더 오르면,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은 뭐 더 아쉽겠지만, 근데
더 내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61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계속 받을 수가 있다. 그게 그 재판 중에만 할 수 있는 거죠. 이 재판이 끝나버리면 이게 기판력이 있어서 다시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 이제 보시면 이 610만 원이라는 돈을 22년 12월 1일부터 쭉 이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시까지 계속 그 기준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범주 내에서 기판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우리 양은 씨는 어떤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좀 짜증나고 그랬던 게 너무 저도 소송을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래 길면 2년 잡자. 그리고 저도 이자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행위가 들어와가지고 이 늘어진 거 코로나랑 뭐 겹쳐가지고 이 너무 이렇게 딜레이 된 게 저는 인상에 남습니다. 막 짜증나고 이거 빨리 안 되지 막 그런. 뭐 저도 이제 소송 대리를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보통은 의뢰인한테 이제 자문을 해드리는데 그 제가 했던 그 예상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한 2배 정도 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법합니다. 예. 이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그 사행위 소송, 그게 이제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그 사행위 소송이라는 게 결국은 양은 씨가 이제 토지를 취득했던 게 사행위이기 때문에 그 취소돼야 된다. 그 토지 취득이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 자체를 상실하는 그렇기 때문에 철거나 그다음에 부당이득 청구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연관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다 끝나서 다행이고 네. 잘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약간 비협조적이라서 지금 네. 그냥 법적으로 가야 되나 계속 협의를 해야 되나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원래 합의 잘 하시잖아요. 네, 잘하죠 제가. 네,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또 합의 뒷이야기도 전해드리게 될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결과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